7월 1일 목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2년 전 출범한 제34대 시카고 한인회가 35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인수인계 서류를 임시 한인회장단에게 전달했습니다. 박해달 임시회장과 이국진 전 회장이 인수인계서에 서명했습니다. 2년이 지나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한 이성배 전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겨운 과정을 지나온 한인 동포 사회의 단합에 감사를 드리며 한인 사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2년 동안에 제가 한인 회장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도 무슨 일들을 행하면서 연합이 되고 서로 포용하면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이 과정들이 저는 그냥 우리가 많은 걸 잃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세대 때 누군가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공유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인수인계 시기에는 이국진, 김종갑, 권덕근, 서정일, 정종화, 박해달, 김창범, 심기영, 장영준 그리고 34대 한인회 이성배 회장이 참가하였습니다. 박해달 임시 한인회장은 시카고 한인회가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생각하며 1.5세나 2세 회장으로 선출해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한인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올 때가 왔다. 이제는 노령이 된 1세에서 1.5세, 2세로 한인의 리더십이 한인 동포사회의 리더십이 잘 트랜지션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아울러 박 임시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인계식에 앞서 이성배 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전직 회장들이 임시회의를 갖고 임시 한인회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며 한인회 운영을 위한 전직 한인회장들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2만 5천 달러를 차기 회장을 위해서 차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34대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 2021년 4월 15일 차라구 씨를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5월 14일과 6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후보의 문을 열어두었으나 후보 미등록 사태가 발생해 6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직을. 한 달 내로 처리해야 돼요. 내가 참 누군가가 한인회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일에는 9사람이 다 찬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는 자기가 끝내야 되는데 회장을 어때까지 뽑고 후보가 인기 활동까지 스테이 하시는 게 그게 회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전 동포들이 볼 때 한인회가 이제 좀 앞으로 가는구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그게 지금 내 가슴을 맺힌다. 2월 16일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원로 회의를 거쳐 임시 회장단 체제로 이어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양당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5년 동안 도로, 철도, 대중교통, 수도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인 7,150억 달러의 법안을 7월 1일 승인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도로 교량 및 안전 프로그램에 3,430억 달러, 대중교통에 1,090억 달러, 철도에 950억 달러, 상하수도 계획에 1,7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액분인 440억 달러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대중교통과 철도교통에 대한 확장된 투자는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대규모 부양 지원 법안에 2021년 말까지의 올해 실직 신청자에 대한 무료 건강보험이 포함됐습니다. 이 제로 프리미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7월 1일부로 적용되며 자격이 되는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실업수당을 승인받은 사람이 하나입니다. healthcare.gov를 통해 연중 남은 기간 동안 무료로 건강보험을 제공받습니다. 당국은 발표에서 전염병의 지속으로 올해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 무료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자는 현재 실업 상태인 350만 명을 포함해 올해 한 번이라도 실업수당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자는 8월 15일까지 healthcare.gov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및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최대 $9,000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척수이마 원내대표와 롤 와이든,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을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혜 대상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정부가 매년 $500씩을 저축해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50%를 학비에 보탤 수 있게 했습니다.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과 연금 계좌 또는 창업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케이시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현재 $10만 미만 가정의 아동 수는 4,830만 명에 달합니다. 새로 공개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중국은 북서부 사막에 1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대규모 확장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비확산 연구센터 연구원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하 벙커와 케이블 트렌치 도로 및 소규모 군사 기지를 포함한 건설 작업이 유멘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미국의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보다 적은 250개에서 350개 사이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번 확장으로 인해 역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어떤 외국 세력도 중국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복종시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시에서는 오늘 7월 1일부터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5가 적용됩니다. 대기업들은 모든 시급 노동자에게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4명에서 20명 사이인 기업은 2023년까지 $14를, 그 이후로는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시급으로 $11를 받게 되며 팁을 받는 직원들은 최저 $9를 받게 됩니다. 팁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면 차액분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정부와 같은 가사노동자들은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7월 1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4,197명, 신규 사망 24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59명,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7명을 나타냈으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6.3%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